문화를 느껴보는 시간, 컬처 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흐린 날이 계속되는 요즘이죠. 햇빛을 많이 못 보는 장마철에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울적해지기 쉬운 요즘 날씨, 산뜻하게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식들 가득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던 귀여운 판다 푸바오가 지난 4월 중국으로 돌아갔죠. 푸바오가 떠난 지금까지도 관심과 인기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문화적 측면을 벗어난 과도한 관심에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식을 줄 모르는 푸바오 신드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형 백화점의 팝업 매장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유채꽃밭에 푸바오 가족이 손님을 맡고 매장에서는 소풍과 휴일 등 5개 주제별로 푸바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귀엽고 보면은 힐링돼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러바오 인형이랑요. 이거 인형? 곳곳에는 인형과 캐릭터 상품, 문구류 등 생활용품 100여 종 외에도 캠핑용품 등 생각지도 않은 분야의 제품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진행됐던 1차 바오 패밀리 팝업 스토어가 고객들한테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번에는 더 다양한 기업들과 콜라보한 150여 종의 판다 굿즈를 선보이고 문화산업에서 영향력도 여전합니다. 피서철 부산 광안리에는 푸바오 존이 생겼고 푸바오 얼굴이 그려진 햄버거까지 나왔습니다. 푸바오를 앞세운 모기업의 유튜브 구독자나 짧은 동영상의 조회수 역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꼭잘 부르세요. 이쁘잖아, 아주. 좋아. 이뻐. 사육사가 쓴 푸바오 이야기는 올해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영화도 가을 개봉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오 패밀리와 우리 주키퍼들의 어떤 만남, 이별, 사랑 그런 감동들이 아마 담겨 있는 아마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인기 뒤에는 귀여움과 보호 본능에 끌리는 인간의 기본 감정 외에도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푸바오를 보면서 치유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푸바오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모습이 SNS로 공개되면서 친숙함을 더하는 마케팅 전략도 큰 몫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그야말로 창작인데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는 서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애정이 느껴지는 거다. 푸바오 이름 짓기 행사 이거 전부 다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관심이 지나쳐 일부에서는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가 홀대를 받는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광역단체는 푸바오의 인기에 기대 또 다른 판다의 국내 대여를 추진해 뒷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판다를 외교나 국제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편성해 푸바오에 대한 관심을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지난해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에 이어 최근 인사이드 아웃 2까지 해외 애니메이션들의 국내 흥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권위 있는 애니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는 등 우리나라 작품도 꾸준히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우리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삶의 끝에서 아가미가 생겨난 소년 곤. 인간도 물고기도 아닌 소년과 그 주변에 머무는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 구병모의 소설 아가미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애니계의 칸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경쟁 부문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깊이 있게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에 대해서 관객분들도 느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어느덧 애니와 함께한 지도 30여 년. 오늘도 창작의 동굴에서 작업을 이어가는 장인의 소명은 가장 우리다운 작품을 내놓는 겁니다. 황순원의 소나기와 김동리의 무녀도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제가 가진 직업이
어떤 가치와 의미도 지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왕이면 불 한 포기, 움직임 하나, 입모양 하나도 우리나라를 충분히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슬램덩크 같은 일본 애니가 흥행하는 건 어릴 때부터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함께했기 때문이라면서 꾸준함을 강조했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분명히 걷고 있기 때문에 먼 훗날에는 우리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함께 성장한 이런 시간들이 우리만의 무언가를 내놓겠다는 장인의 고집은 애니메이터 한 명 한 명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색감을 더 넣는다든지 뭐 이제 다양한 또 시도를 하면서 그래도 서정적인 미는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업과 디지털화로 만드는 기간을 단축하며 효율성에 힘쓰는 것도 요즘 특징입니다. 아가미도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작업 시작 1년 만에 끝낸 작품입니다. 막 캔버스를 확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그림이 깨지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디지털이 편해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국내 애니메이션은 채 20편이 안 되고 그마저도 대부분 어린이용이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일의 미래를 그리는 우리 애니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안 그려질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그 산은 넘어가고 다음 산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반복인 것 같아요. YTN 김승환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 문화 인터뷰입니다. 독보적인 음색의 싱어송라이터, 가수 10cm를 만나고 왔습니다. 통통 튀는 가사가 매력적인 곡부터 감정을 자극하는 서정적인 곡까지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 10cm. 데뷔 이래 처음으로 팬 콘서트를 진행하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10cm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부끄러운 마음이 숨은 멋진 밤에 별빛의 떨림을 고교 시절 선후배들과의 밴드 활동으로 음악을 시작한 10cm. 록스피릿으로 무장한 10cm는 군대에 다녀온 뒤에도 음악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밴드를 꾸리는 것은 물론 연습실조차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은 가혹했고 결국 무작정 홍대 거리로 나서 곡을 쓰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밴드 막 멤버를 꾸리고 합주를 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길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앰프도 안 쓰고 그냥 자연적인 소리로만 할 수 있는 악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어쿠스틱 기타와 뭐 젬베 같은 타악기 위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행사와 공연장을 찾아다니며 실력을 쌓은 10cm. 2010년 발표한 아메리카노 등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데뷔 15년 차. 일찍이 다져놓은 무대 매너와 라이브 실력으로 각종 페스티벌 섭외 1순위가 됐습니다. 최근엔 선제업고 튀어와 눈물의 여왕 등 대박 드라마의 OST를 불렀는데 곡들이 큰 인기를 끌며 OST계의 남자 백지영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막 백지영 선배님 수준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근데 최근 두 드라마는 너무 크게 사랑받았다 보니까 드라마가 곡이 약간 같이 사랑받는 거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죠. OST 부르신 드라마 정말 꼭 보시나요? 네, 부끄러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말 어쨌든 OST가 갑자기 BGM으로 깔리는 경우는 보통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제 목소리가 갑자기 그런 장면에 깔리는 거가 좀 민망하고 10cm는 어렸을 때 느꼈던 조금은 미숙한 감정들로부터 영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것들보다 외로움, 고뇌 같은 결핍에서 오는 감정들이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뭔가를 얻지 못해서 되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그걸 제가 한 단어로 이제 결핍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가요계의 어떤 이 감성들이 좀 다 멋있었어요. 좀 번듯하고 뭔가 이별을 해도 되게 멋지게 하고 사랑을 해도 되게 멋지게
근데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자신의 노래에 하찮은 이야기들을 담기 위해 더 노력했다는 10cm. 앞으로도 편의점같이 친숙한 음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록스타를 꿈꿨었거든요. 저는 어떤 그런 사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어서 막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보다는 많이 가깝고 편의점 가면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가볍지만 위안을 주는 그런 음악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음악 활동을 이어갈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노래를 좋아해주는 팬들. 10cm는 이 팬들을 위해 데뷔 이후 처음 팬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간 공연장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고심 끝에 대중적인 곡을 넣어 무대를 꾸몄다면 이번엔 이른바 찐팬을 위한 공연인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로 더 새로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걸 또 보고 싶어 하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식상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서 해왔는데 앞에 콘서트 이름 앞에 팬이라는 명분이 붙으면 그분들만 좋아할 수 있는 노래만 해도 이게 말이 되겠더라고요. 팬 콘서트를 마친 뒤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을 도는 아시아 투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아주 재밌게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항상 부응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문학의 핫 이슈를 랭킹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속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외모가 동안인 스타에게 붙는 재미난 수식어가 있죠. 바로 냉동인간. 세월을 거스르다 못해 얼려버린 동안 스타 5명을 소개합니다. 나이를 잊은 스타들의 다양한 매력 속으로 떠나볼까요? 세월을 얼린 스타 5위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죠. 배우 구교환입니다. 여러분은 배우 구교환을 어떤 작품으로 기억하시나요? 팔색조 같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1982년생 40대라기에는 넘치는 소년미. 드라마 DP에서는 출연진들 사이 놀라운 반전 나이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명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구교환. 많은 이를 복수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정말 천의 얼굴 그 자체죠. 이번엔 영화 탈주로 올여름 극장가를 찾았는데요. 다채로운 구교환의 얼굴 중 어떤 얼굴을 만나볼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세월을 얼린 스타 4위, 동안 미모의 정석, 배우 장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세월을 비껴간 러블리 페이스, 장나라 씨가 데뷔 23주년을 맞았습니다. 1981년생 40대 초반의 나이, 데뷔 초 풋풋한 모습과 정말 달라진 게 없죠. 수준급 복싱 실력이 동안의 비결일까요? 최근 장나라 씨는 영양제 과식을 동안 비결로 꼽았습니다. 역시 꾸준함이 제일이죠. 동안 미모는 한결같지만 작품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 장나라. 앞으로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이어지는 3위는 미남 감별사로 맹활약 중이죠. 만능 엔터테이너 홍석천입니다. 잘생긴 남자만 출연 가능! 홍석천의 선견지명, 뛰어난 안목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특화된 미남 레이더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실 붕하나면 홍석천 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71년생 50대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데요. 예전 모습과 비교해봐도 정말 변함이 없죠. 부캐릭터 탑지로 음원을 발표하며 끼와 매력을 발산하기도 했는데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게 홍석천 씨만의 동안 비법이 아닐까 싶네요. 세월을 얼린 스타 2위, 변함없는 미모만큼 마르지 않는 열정, 배우 최강희입니다. 세월을 얼렸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1977년생 4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한 배우 최강희. 내가 뭘 잘하는지 알기 위해서 다른 애도 완전히 도전해봤어. 이런 감정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 최근 최강희 씨는 배우 활동 대신 식당 아르바이트부터 요구르트 배달, 제빵사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소방관까지 거침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행복할 때 언제인 줄 알아? 언제? 내가 쓸모 자신의 쓸모를 찾아 나아가는 모습이 큰 울림을 주죠. 젊게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 어디나 매일매일 사람 살아가고 하니까. 세월을 얼린 스타 대망의 1위. 환갑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명랑한 어른이죠. 최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최하정 씨의 트레이드 마크죠. 인사만으로 밝은 기운을 줍니다. 1961년생 60대 초반의 나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죠. 최근 개인 채널을 개설해 많은 이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전파 중인데요. 명랑한 어른이 좋아. 풍요로운 삶, 여유를 지닌 삶이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들어간다. 우리 화정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이런 거가. 사실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건 삶의 활기가 여전하다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 하잖아요. 시대의 멋진 귀감이들 명랑 어른 최하정. 오늘의 랭킹 1위였습니다. 최하정이었습니다. 오늘 컬처 인사이드 어떠셨나요?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됐는데요.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또 국립현대미술관 등 48개 공공시설을 결혼식 장소로 개방합니다. 앞으로 예비부부들이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공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욱 다양해지는 결혼식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도 문화를 느껴보는 시간 함께 해주실 거죠?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